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가 싶더니 정말 이제 오랜만에 좀 반등 좀 준화했었죠. 그런데 또 금세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자, 이 하락하는 흐름 보시고 또 이 제자리에 제가 이 박스권이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박스권의 이 하단 라인에 오면서 그러니까 언제 가는지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지루한 흐름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 기술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박스권에 갇힌 상태고, 그러니까 좀 더 이 지루한 이 기간 조정,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왜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우리 기술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구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박스권의 하단 가격과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이 60일 이동 평균선의 이 지지를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기다렸던 이 변곡점에 이제 거의 다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루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집중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이 본격적인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려면 대체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지 그 핵심 타점을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세력들은요 방향을 이제 크게 만들기 직전에는 정말 지독하게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주가가 좀 가나 싶을 때 더 극심하게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지독하게 계속적으로 누르기만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즐겨 쓰는 짐 빼기 전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세력들은 절대 이 개미들을 다 태우고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거래량을 정말 바닥으로 죽이면서까지 주가를 계속 야금야금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죠.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나 싶으면 누르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엄청나게 단 음봉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일주일 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진짜 지겨워서 이 우리 기술 못 가져가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흔드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맥점은 바로 이 현재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까지 말라붙으면서 극심한 누르기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팔 사람은 또 거의 팔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보신 대로 지금 거래량 정말로 최저를 찍고 있죠.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집을 거의 이제 마무리했다, 이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던 이 2만원 가격에 다시 한번 또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는 또 힘차게 올라오는 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두 자리가 만나는 지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지점이 중요하냐면,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 항상 전환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먼저 세력들이 테스트를 해요. 여기서 한번 가격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도매 형태를 만들고 나서 다시 이 가격에 대한 이 리테스트를 보여주고 나서 전환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이제 고가권 쌍고 형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 중기적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신호들이 딱딱 맞물리는 자리들이 곧 세력들의 이 공격 신호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도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행보를 상당히 지루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맞물리는 위치에서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큰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다음 파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흐름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과 기술적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맞물리는 이런 가격대가 맥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상당히 주식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히 강세 종목군들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분명 쉬어가는 국면이라는 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반도체 쪽 원익 IPS 차트인데 이 종목 역시도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고 나서
일정한 가격대의 지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라는 그림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격을 지키는 그림에서 바로 이 다음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변형의 형태도 있는데, 자, 제주반도체 역시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구간은 나오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하단 라인대를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제가 말한 가격적인 이 테스트와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위치에서는 회복을 하고 나서 이런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을 때도 휴림 로봇도 엄청난 강한 상승을 만들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이평선 이렇게 바닥을 들이면서 리테스트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반도체 로봇 다들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 그러니까 주도주급 종목들에서는 특히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이와 같은 이평선 끌어올리기 작업과 리테스트 작업을 하고 나서 방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 기술 역시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이 기술적 분석들이 해 맥점 차트에는 그대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이 종목의 주포가 어떤 방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익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주식을 하려면 이 종목에 확실한 주포가 들어왔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이 밴드로 체크를 합니다. 세력에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앞에 구간을 보시면은 밴드가 없죠. 즉 이 구간까지는 주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이 6월 달부터는 이렇게 딱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는 신호예요. 동시에 이렇게 거래량과 이 엄청난 장대 양봉들을 만들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세력들의 똑똑한 돈이 들어왔다. 자, 세력들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은 눌림목에서 이제 같이 매집을 해가는 겁니다. 밴드에서. 물론 이 박스 라인에서는 제가 매집을 하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하단 라인에서 이때부터 이제 저는 거래를 시작을 했던 거죠. 즉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눌림목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둔 거예요. 보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이제 매수를 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시세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끝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기도 보시면 다 이때부터죠. 제가 거래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 그리고 다시 제 매집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또 상승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눌림이 나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매집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제가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세력들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매집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주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제 계좌 내역을 보시면은 월 4회로 해가지고 매수 횟수 역시 딱 제한을 해뒀습니다. 자, 밴드에 주가가 들어오면 매집을 하지만 밴드에 오지 않는 달에는 아예 매집을 안 나게끔 설정을 해둔 거죠. 왜 이렇게 제한을 뒀을까요? 바로 이 거래 횟수에 대한 제한, 이게 곧 리스크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잦은 거래는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시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래 목록도 한번 보시면은 총 15번의 롱 포지션이 생겼고, 기계적으로 밴드 하단에서는 제가 매집을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둔 거예요. 자, 보시면 초입 물량들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익절을 해서 수익을 챙겼고요. 자, 최근에 이제 진입한 물량들은 제가 홀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이 횡보 구간에서도 저 역시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 최근 구간 어떻습니까? 주가가 현재 밴드에 또 진입을 한 상태죠. 오늘도 매수에 대한 신호가 떠서 자동적으로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이 앞에 상승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매집 기간을 거치고 확산이 되는 구간에선 익절, 확산이 구간에선 익절. 지금 제가 노리는 건 또 뭡니까? 확산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동평균
평균선과 이 가격적 박스 하단이 되는 그 라인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맨날 고민하시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뭐라고요? 주포가 진입한 종목, 즉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사더라도 어디서 사야 되냐?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밴드의 하단 구간에서 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수익이 나면 또 어디서 팔아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확장 국면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던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주식에서 하는 이 모든 고민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 맥점 차트가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서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주포의 이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제가 직접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완벽한 자리들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차트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제가 말한 이 고점 돌파, 확산에 대한 국면이 나오면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떴다. 그럼 그땐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바로 쏴드릴 거예요. 이 타점 절대 놓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이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총코치는 이 상승 구간에서 이 눌림목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눌림에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종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